3년의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빅리그. 2023년 11월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제패한 그 밤의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낸 투수가 고우석이었다. 그리고 2026년 7월 6일 고우석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에서 미네소타 트윈스로 트레이드됐다. 대가는 약간의 현금이었다. 계약에 포함된 로스터 보장 조항에 따라 미네소타는 고우석을 메이저리그 26인 로스터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8일 클리블랜드와의 홈경기부터 고우석은 메이저리그 선수다. 한국인으로는 30번째 빅리거다. 3년이 걸렸다. 그 3년의 무게를 숫자로만 환산하면 이렇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2년 450만 달러 계약. 빅리그 데뷔 없이 마이너리그에서 시즌 시작. 빅리그 무대를 밟지 못한 채 마이애미 말린스로 트레이드. 스프링 캠프 훈련 도중 손가락 골절 부상. 마이애미에서 방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마이너리그 계약. 올 시즌 스프링 캠프 초청권조차 받지 못한 채 또다시 시작. 그리고 5월 LG 트윈스의 복귀 제안을 거절하며 버텼다.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었다. 고우석은 트레이드 직후 이렇게 말했다. 아내에게 가장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둘째를 임신한 채로 혼자서 아이를 돌보면서도 늘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이 행운이 저에게 찾아와 준 것은 모두 아내 덕분인 것 같다. 야구선수의 메저리그 도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지를 이 문장 하나가 압축하고 있다. 나는 고우석의 LG 복귀 거절에 대해 당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을 이해한다. LG는 마무리 유영찬이 팔꿈치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긴박한 상황이었다. 고우석은 LG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마지막 아웃카운트로 마무리한 선수였다. 팀이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그러나 고우석 본인도 그 압박을 모르지 않았다. LG의 제안을 거절하고 매일 마음이 좋지 않았다. 팀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팀을 외면한 것만 같아 마음 한편에 죄책감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과 멘트가 아니다. 3년간 빅리그 무대를 밟지 못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선수가 그 선택의 대가로 매일 짐고 살아온 감정의 무게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버텼다. 그것이 더 대단하다. 야구에서 선수의 결단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다. 결과다. 고우석이 LG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KBO에서 다시 마무리로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커리어를 이어갔을 것이다. 그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메이저리그 도전의 종료를 의미했다. 고우석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 디트로이트 산하 트리플 A에서 평균 자책점 2.60, 윕 0.98, 삼진율 29.1%, 피안타율 0.161을 기록하며 버텼다. 19경기 27과 3분의 1이닝에서 단 한 개의 홈런도 허용하지 않았다. 숫자는 말하고 있었다. 고우석은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수 있다고. 디트로이트가 그 신호를 잊지 못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아이러니다. 고우석이 트리플 A에서 이 수치를 기록하는 동안 디트로이트는 그를 40인 로스터에도 올리지 않았다. MLB 트레이드 루머스가 지적했듯 디트로이트는 고우석에게 빅리그 로스터 한 자리를 줄 의향이 없었다. 팀 사정과 내부 경쟁의 문제였겠지만 결과적으로 디트로이트는 통할 수 있는 불펜 자원을 지구 라이벌 팀에게 현금만 받고 넘겼다. 미네소타는 왜 고우석을 원했는가? 답은 데이터에 있다. 미네소타 불펜의 현재 성적표는 처참하다. 팀 불펜 평균 자책점 5.28, 탈삼진율 19.9%, 볼넷 허용률 11.5%, 땅볼 유도율 39.7%. 이 네 가지 수치가 모두 메이저리그 전체 하위 10위권이다. 유일하게 4점대 미만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불펜 투수가 앤드류 모리스 한 명뿐이다. 이 상황에서 트리플 A 평균 자책점 2.60,
위 0.98위 투수를 현금만 주고 데려올 수 있다면 미네소타 입장에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미네소타는 현재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진출권과 2경기 차이다. 포스트 시즌 레이스의 한가운데 있다. 불펜 보강이 시급한 팀에 고우석이 왔다. 타이밍이 맞아떨어졌다. 고우석의 구종 프로파일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는 KBO 시절 최고 구속 155km를 넘나드는 강속구 투수였다. LG 마무리로 군림하던 시절 타자들이 그를 두려워한 이유는 단순했다. 공이 빠르고 제구가 됐으며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2023년 LG 통합 우승 당시 평균 자책점 2.34, 33세 2분. 이 성적이 샌디에이고의 눈에 들었고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 도전이 시작됐다. 미국에서의 고우석은 달랐다. 부상이 커리어를 꼬았다. 마이애미 시절 손가락 골절은 단순한 신체적 부상이 아니었다. 투수에게 손가락은 구질의 근원이다. 손가락 부상 이후 공의 회전수, 그립의 감각, 제구의 정밀도가 모두 영향을 받는다. 고우석이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지 못한 채 마이너리그를 전전한 배경에는 이 부상의 후유증이 있었다. 그런데 올 시즌 트리플 A 성적은 다르다. 피안타율 0.16는 상대 타자들이 고우석의 공을 제대로 맞히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삼진율 29.1%는 헛스윙을 유발하는 구위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위 0.98은 이닝당 출루 허용이 1명 미만이라는 의미다. 피홈런 0개. 이 숫자들은 부상 이전에 고우석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다. 물론 트리플 A와 메이저리그 사이의 간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고우석이 처음 맞닥뜨리는 메이저리그 타자들은 트리플 A와 다르다. 타석에서의 판단 속도, 구종 분석 능력, 불리한 카운트에서의 대응력, 모든 것이 한 단계 높다. 특히 고우석처럼 강속구 중심의 투수는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타이밍을 맞추기 시작하면 구속 의존도를 낮추고 변화구의 비중을 높이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 조정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가 고우석의 빅리그 생존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미네소타가 고우석을 어떤 역할로 기용할지도 중요하다. MLB 트레이드 루머스는 미네소타가 일단 당분간 고우석을 싼 값의 복권으로 저렴하게 활용해보고 포스트 시즌 경쟁을 위해 선수를 살지 아니면 팔지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표현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트레이드 마감 시한을 앞둔 팀들의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고우석은 지금 미네소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몇 번이 등판해서 결과를 보여주면 팀이 포스트 시즌 레이스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그의 역할은 커진다. 반대로 흔들리면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갈 수 있다. 기회이자 시험이다. 나는 고우석의 빅리그 성공을 낙관하지도 비관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아직 알 수 없는 영역이다. 트리플 A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메이저리그 첫 등판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고우석은 포기하지 않았다. LG위 복귀 제안을 거절했을 때 비판을 받으면서도 아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도 디트로이트가 그를 로스터에 올리지 않는 동안에도 그는 트리플 A 마운드에서 평균 자책점 2.6을 기록하며 버텼다. 그 버팀의 결과가 30번째 코리안 빅리거라는 타이틀로 돌아왔다. 결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야구다. 고우석이 버텼고 기회가 왔다.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고 한국 시리즈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냈던 그날 밤. 그리고 3년 뒤 미네소타 트윈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 마운드에 서는 날.